IT 이슈 투데이 2019년 10월 24일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자, 잠깐 광고 말씀. 어제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뭐 반복돼서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10월 말까지는 계속 광고를 하겠습니다. 11월부터 IT 이슈 투데이가 일간이 아니라 이제 주간으로 방송됩니다. 매주 월요일 IT 이슈 투데이가 아닌 IT 이슈 위클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왜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뭐 사실은 이제 뭐 애들이 늦게 자서 맨날 방송을 늦게 녹화해서 그런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셨는데 뭐 정확하게는 제 본업이 조금 많이 바빠지다 보니까 예, 도저히 제가 이제 자꾸 지각하고 그죠? 예, 그렇게 돼서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주간으로 좀 더 충실하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실 제가 유튜버가 본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예, 이거는 이제 정말 유익하게 제가 늘 하는 원래 하던 일, 원래 저는 늘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분석을 좀 혼자 하고 예, 생각도 해보고 뭐 정리도 해보고 아이디어도 내보고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저의 굉장히 오래된 버릇인데 그냥 그 버릇을 그렇게 했던 매일매일 했던 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했던 일인데요. 예, 안타깝게도 제가 본업이 너무 바빠져서 매일 찾아뵙기는 좀 이제 어려울 것 같고 자 11월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나 더 알차게 더 활기차게 그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슈를 딱히 뽑지 못했고, 뉴스들로 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이, 미국의 아마존이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 헬스 내비게이터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그만큼 아마존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고,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필팩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 회사는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배달해주는 업체였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인수했을 때, 그러면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이미 그 커머스에 대한 여러 가지 밸류 체인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의약품 배송까지 되겠구나. 정확히 얘기하면 배송이란 표현보다는 배달이죠, 배달. 왜냐하면 집까지, 일반 소비자의 집까지 이 배달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서비스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업계에서도 굉장히 떠들썩했었죠. 그런데 그에 이어서 올해 이번에는 원격 의료 플랫폼 헬스 내비게이터라는 뭐 제가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뭐 기본적인 어떤 뭐 예비적인 진단 뭐 혹은 심지어는 좀 인덱스한 진단까지도 하고 뭐 당장 병원을 가야 되는지 뭐 어디를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까지도 해주는 원격 의료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인수함으로써 결국 이제 현재는 아마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아마존 케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강화될 것 같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마존 케어가 강화가 되다 보면 당연히 거기서 쌓인 노하우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조만간 뭐 일반 소비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서비스로 아마 선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굉장히 기대도 되고 또 좀 부럽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커머스 업체가 사실 이런 헬스케어 분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데 어떤 식으로 잘 플레이를 할지 정말 궁금한 부분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보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토스가 송금 앱으로 알려진 토스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한번 홍역을 치렀는데 이번에는 송금 오류 논란까지 겪고 있습니다. 제3인터넷은행의 인가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여기에 영향을 미칠지 뭐 잘 좀 봐야 되겠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얼마 전에 고객의 전화번호를 제3자가 뭐 이제 기존의 전화번호 알고 있었던 기존의 전화번호를 막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전화번호를 또 어떤 식으로 또 얻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크게 논란이 좀 됐었는데 뭐 사실은 이제 이거는 고객센터 직원의 어떻게 보면 좀 실수니까 이게 이제 실은 뭐 핀테크 앱 자체, 핀테크 서비스 자체의 오류냐라고 보기는 뭐 어려울 수는 있죠, 사실 그죠? 예, 그런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 계좌번호가 유사한 계좌로 송금이 됐다, 그러니까 잘못 송금됐다라는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토스 측은 로그를 다 살펴보니
결국은 이제 고객이 유사한 계좌번호로 착각을 하고 잘못 넣어서 들어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로그 파일을 뭐 다 공개를 하겠다. 뭐 고객이 직접 그 사무실로 방문을 하면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고객은 그 소비자는 유저는 나는 늘 쓰던 계좌였고, 내가 직접 입력을 하지 않았고, 원래 썼던 일종의 뭐 즐겨찾기 같은 형태를 눌러서 바로 그냥 송금을 한 것인데, 어떻게 이게 내 입력에 의한 오류라는 거냐 이러면서 지금 이제 공방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누가 진실인지는 사실 알기 좀 어려운데, 어쨌거나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 중요한 건 사실은 이런 논란이 있을 때 빨리 진위를 파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빨리 해결을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융이라는 서비스의 특성상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금융업에 있어서의 그 역량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과연 이번 사건이 그 인터넷 은행 인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웨이브라는 푹과 옥수수가 합쳐진 웨이브라는 앱이 9월에 출시가 됐는데 첫 달의 성적이 양호하다고 합니다. 과연 넷플릭스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살짝 나오는데 9월에 MAU가 26만이 아니고요. 260만이고 넷플릭스가 217만인데 결국 이제 웨이브가 이긴 셈이죠. 근데 이제 주로 웨이브가 3, 40대가 주로 보고 넷플릭스가 20대가 주로 보는 것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분석이 됐는데 자,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실은 260만이라는 MAU는 지상파, 그죠? 실시간 방송이 있는 웨이브이고 넷플릭스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다시 보기만 있는 그런 그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가 저는 오히려 이 숫자를 보면서 웨이브가 이겼다. 사실은 그런 느낌보다는 야, 이거 실시간 방송도 없는데 217만이나 나왔단 말이야 라는 느낌으로 오히려 넷플릭스가 전 더 사실은 인상적이었는데요. 뭐 대부분의 언론 기사들이 일단은 웨이브의 이제 성적이 좋았다라는 느낌으로 나서 제가 일단은 헤드라인은 이렇게 또 뽑았습니다만 뭐 사실은 그렇게 라이브 방송이 없는 상태에서 넷플릭스가 이만큼 했다는 게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상당히 놀라웠고 더더군다나 그걸 이제 뒷받침해 주는 게 결국은 유저층에서 바로 뒷받침이 되죠. 지금 최근에 뭐 20대, 10대, 20대는 사실은 이제 뭐 지상파 라이브 방송, 그러니까 지상파뿐만 아니라 케이블에 어쨌든 그걸 뭐라고 하나요? 이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온에어로 이루어지는 방송들을 그다지 이렇게 충성도 있게 보지 않잖아요. 대부분 다 다시 보기를 한다든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는 20대 비중이 높은 것 같고, 웨이브는 아무래도 라이브 방송 비중이 높다 보니까 3, 40대 비중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뭐 요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죠? 그냥 일단 이것만으로 좀 그냥 굳이 해석을 하자면, 웨이브가 20대까지도 잡지 못하면, 그죠? 못하면 사실은 넷플릭스 기세를 꺾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MAU가 뭐 저 정도 260만 대 217만 이렇게 이긴다고 해서 웨이브가 좋아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이제 라이브라는 게 하나 있고, 그래서 이 애플 탭 애플로 비교하면 사실은 안 되는 서비스죠.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그만큼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 웨이브가 좀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구독과 또 알림 설정과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IT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